2015년 전 세계가 함께 모인 파리기후 협약 기억하시나요? 이 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전 인류적 약속이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이후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즉 ETS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렇게 엄격한 탄소 감축 정책 속에서 과연 어떤 에너지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원전입니다. 태양광, 풍력도 중요하지만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즉 원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원전이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해답인지, 탄소세와 ETS 속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구입니다. 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금구에게 있어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면요. 자, 제가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탄소세, 그리고 탄소 배출권, 그리고 원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러면 탄소세와 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좀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세는요, 제가 여기에도 써놔드렸지만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탄소세입니다. 자, 이 탄소세가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강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철강. 자, 이 철강을 만들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자,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 기업들이 어떤 에너지를 쓰나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쓰는 에너지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자, 여러분들 화석연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석유와 석탄이 있죠. 자, 보통 석유와 석탄을 사용해서 요 에너지를 만들고 요 에너지로 요 철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뭐가 배출이 되냐? 탄소가 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써 있지만 이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왜? 탄소세, 세금으로 돈이 나가지니까 영업이익이 10억이다 라고 치면요, 탄소세로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냅니다. 보통 이 탄소세가 도입되기 전에 우리 철강회사 영업이익이 10억인데 이 탄소세가 도입이 되자마자 세금으로 4억을 낸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찔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탄소세가 현재 2025년도에 너무나도 큰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도 좀 부연 설명을 드렸죠.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기업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서 배출을 줄이도록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기업,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기업이 뭡니까? 화석 에너지 쓰는 애들. 석탄이랑 석유 써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애들은 뭡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그게 탄소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탄소세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써 있지만 탄소 배출 허용량을 국가가 정해줍니다.
자,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자, 얘네가 우리 대한민국은 1년 동안 탄소 배출을 허용시켜주는 범위가 10이야. 딱 10. 약속을 한 거야. 국가가 이렇게 딱 정한 거고. 자, 그러면 이 10을 갖고 여기 이 탄소 배출 허용량 10을 갖고 B 회사와 C 회사가 이 10 안에서 이 10개라는 요 숫자 안에서 허용량 안에서 얘네끼리 뭐냐? 요렇게 사고 팔 수 있다. 요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세와 ETS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얘네 두 놈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제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 변화를 막자. 요게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경제적 인센티브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친환경 기술 투자와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아요. 자, 그래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세밀한 설계와 보완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원자력 발전, 즉 원전의 역할입니다.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발전원별 CO2 배출량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요 석탄 같은 경우 요렇게 보시면, 자, 석탄이 CO2 배출량이 991입니다. 자, 그리고 석유가 배출량 자체가 782. 그리고 LNG가 이 CO2 배출량이 얼마나 돼요? 549가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을 함께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태양광 풍력의 CO2 배출량이 태양광은 54, 그리고 풍력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CO2 배출량 자체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전원별 CO2 배출량 자체에서도 원자력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에너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석탄과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배출이 많아서 탄소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원전은 그 부담에서 어떻게 된다?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한에서 원전이 탄소 배출 허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 원전은 탄소 배출 허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소세와 탄소 배출 거래제, 요거의 원전의 역할과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 원전 강국 밀어붙이겠다.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를 착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제가 기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에너지 지배국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전 강국 재건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원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 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자체로 원자력 산업을 미국을 1등으로, 이 원전 산업에서 1등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고요.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죠. 자, 중국도 보시면요, 중국도 올해 40조 투입을 원전에 10개를 또 짓겠다. 40조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원전 10개를 또 짓겠다라고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 날짜 보시면
뭐 몇 년 전 게 아니라 보세요. 25년도입니다. 25년도 4월에 나왔던 기사고 얘네가 지금 4년 연속해서 이 원전을 10기 정도 더 증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얘도 한번 읽어드리면은 자 가깝게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중국 국무원 이 산둥반도의 하이양에 원전 2기 등 신규 원자로 10기 추가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누가? 중국 정부가 국무원에서 이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지난 2022년 이후에 4년 연속으로 해마다 원자로 10기 건설을 승인했다. 자,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4년 연속 야, 이게 10개씩 짓는다고 하면은 총 40기죠. 원전을 지금 40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인이 이미 된 거죠. 그러면서 올해 원전 투자 총액은 2천억 위안, 우리 돈 39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제전문지 차이신이 28일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누굽니까? 자, 이제는 중국이 아닙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도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인도가 보세요. 자, 인도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도가 최대 50기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한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뭡니까? SMR이죠. 이 SMR을 몇 기? 50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력발전 시설을 대체시키겠다. 화력발전 시설을 대체시키면서 이 인도가 소형 모듈 원자로를 50개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2024년에 얘기했어요. 작년 1년도 안 됐습니다. 24년도에 얘기를 했고 보시면 2070년까지 순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서 SMR 40개에서 50개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넓게 보여드릴게요.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원전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딱 여기만 보세요. 영국의 저탄소 발전원 원자력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이라면서 이렇게 글이 나와 있고요. 자, 영국은 주변 국가의 한정된 전력망 연계, 재생에너지 보급의 한계, 화석연료 의존 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의 문제로 원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전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탈탄소화를 위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같이 지금 만들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영국 자체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여기 프랑스도 한번 보시면 프랑스의 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장기 에너지 정책. 자, 프랑스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나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원전 축소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제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원자력을 근간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제정된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에 관한 계획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2050년까지 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전은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에너지가 바로 원전이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필수적인 에너지인 원전에 정말 조금씩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